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 학술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아마 앱스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앱스코는 학술 컨텐츠를 제공하는 제공사로 대학이나 기업, 정부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도서관을 통해 연구자들을 위한 퀄리티 높은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중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는 아카데믹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카데믹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를 대표하고 있는 최대 원문 제공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로 특정 주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 주제 분야, 모든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 분야별 연구에 필요한 또는 과제에 필요한 전 세계 주요 학술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원문을 제공하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며 10,000종 이상의 저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업계 출판물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10,000종 이상의 저널, 매거진, 업계 출판물 중 특히 저널은 약 80% 이상이 피어 리뷰된 저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피어 리뷰 저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피어 리뷰, 동료 평가를 거친 저널일수록 높은 저널, 상위 저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80% 이상의 피어 리뷰된 저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을 80% 이상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주제 분야,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만큼 심리학에서는 에페이 피지 인포, 교육학에서는 에릭, 공학에서는 EI, 의생명학에서는 인베이스, 인스펙 등과 같은 각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이 아카데미 서치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발행된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버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얼티메이트 버전 기준으로 78,000건 이상의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제공 영상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업계 출판물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영상도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표를 통해서 이 얼티메이트 버전에 색인되어 있는 풀텍스트 저널과 매거진 수, 그리고 그 중에서 피어 리뷰된 저널 수, 피어 리뷰 되어 있고 풀텍스트를 제공하는데 엠바고 없이 제공되는 저널의 수, 그중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포스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의 수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Q&A에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출석 인정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본 교육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참석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출석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카데미 서치에서는 전 세계 주요 학술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제공되는 원문 수는 이 정도. 예를 들어 차이나에서 제공되는 원문 수는 이 정도.
이탈리에서 제공되는 저널 수는 이 정도, 한국은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아마 가장 많은 또는 영국이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세균에 등재된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주요 세균에서 어떤 수치만큼 등재가 되어 있는지 쭉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카데미 서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전 주제 분야 주요 세균에 등재된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주요 학술 자원,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나라별로 국가별로 제공되는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어떤 저널들의 원문을 제공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표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는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별표 표시되어 있는 저널은 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이 앱스코의 아카데미 서치에서만 제공되는 독점 제공 저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나는 소셜 피지올로지라는 저널의 원문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 원문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든 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앱스코어 아카데미 서치에서만 제공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 더 예시를 가져와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릴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 분야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지, 오픈 액세스 저널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국가별로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위 버전이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기관에 따라 컴플리트나 프라이머 또는 엘리트 버전을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컴플리트를 구독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를 선택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5,759종의 저널과 매거진의 원문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5,759종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보이시는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서 엑셀 또는 HTML로 확인이 가능하며,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확대가 반영되는 시간이 조금 더디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버전에서 제공되는 5,700종 이상의 저널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자료 유형이 저널인지 매거진인지, ISSN, 출판사명, 출판사, 그리고 인덱싱 되어 있는 날짜, 풀텍스트 제공되는 날짜, 딜레이가 있는지 여부, 피어 리뷰된 저널인지 여부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카데믹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 분야에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자료를 탐색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지만, 만약 나는 내 주제 분야, 예를 들어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래서 공학 관련된 주요 학술 저널의 원문을 찾고 싶다. 이 저널의 원문을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 또는 얼티메이트 또는 버전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엑셀에서 또는 HTML 파일에서 찾기 기능을 통해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기관에서 더 다른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책 또는 매거진은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앱스코 제공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구독하고 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 해당 데이터베이스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페이스 동일한 기능을 통해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무엇인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접속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마다 접속 방법이 약간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접속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또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얼티메이트든 컴플리트든 프라이머든 엘리트든 버전에 상관없이 아카데미 서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접속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도서관 메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메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단 메뉴바를 쭉 보시면 검색 또는 자료 탐색 또는 뭐 도서관 서비스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타나실 텐데요. 거기서 자료 탐색 또는 검색을 선택하시고 하위 메뉴를 살펴보시면 전자자료 또는 학술 DB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접속하신 후에 국내 국외로 페이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구분이 없다. 혹시 구분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가 아닌 국외 또는 해외로 들어가셔서 아카데미 서치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일 수도 있고요.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또는 아카데미 서치 프라이머 또는 아카데미 서치 엘리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 방법 관련하여 혹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잘 찾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2분만 채팅창에 기관명 남겨주시면 함께 확인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이 잘 되신 분들은 접속하신 상태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모두 접속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및 탐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육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된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주제 기억해 주시면서 실제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된 자료를 찾는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 아마 기본 검색창에 생성 AI를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에서 윤리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사실 한국어 자료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한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Generative AI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해외 학술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서 지금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였기 때문에 해외 학술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영문 키워드로 진행을 해 보았고요. 얼티메이트 버전을 기준으로 12,585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컴플리트 프라이머 엘리트 버전을 구독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검색 결과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결과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연구이고 초록은 더보기 그리고 주제어도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윤리, 에틱 관련된 키워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패스하고 또 다른 자료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된 자료를 탐색해 보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면 12,585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자료 탐색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상세 검색을 활용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의 자료를 탐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 검색창 우측에 보시면 상세 검색이 나타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상세 검색 창으로 페이지를 이동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검색에서는 하나의 검색창으로 제공되던 것이 상세 검색에서는 여러 개의 검색창이 제공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실제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상세 검색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며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경우 왼쪽에 보이시는 and, or, not 불리한 연산자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또는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요. 연산자 개념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d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2개의 검색어 모두 포함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산자입니다. 경우에 따라 3개 이상 또는 4개 이상의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한다면 내가 나열한 키워드들 모두 포함한 교집합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정의하는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소셜미디어와 우울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 소셜미디어 and 디프레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와 디프레션, 우울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교집합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제너레이티브 AI 기본 검색에서 키워드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 검색에서 다음 검색창에 ethic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스펠링을 틀렸네요. ethic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and or not 중에 and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우리가 방금 제너레이티브 AI만 검색했을 때는 12,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지만 제너레이티브 AI and 연산자 ethics라고 검색했을 때는 1111건으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제너레이티브 AI ethics, 제너레이티브 AI 그리고 ethics 주제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 또는 주제나 또는 초록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성 있는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월 연산자는 무엇일까요? A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2개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1개 이상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D 연산자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검색할 때 필수적으로 꼭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 사용을 하고요. 5월 연산자는 보통 동의어나 유의어를 검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어떤 저자는 소셜미디어, 어떤 저자는 SNS, 어떤 저자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같은 다른 동의어, 유의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5월 연산자입니다.
해서 한번 저희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5월을 선택하시고 키워드를 추가해 주셔도 좋지만 사실 이 생성형 AI 관련된 동의어 유효어는 하나의 검색창에도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하시고 and or나 불리한 연산자는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스페이스 그리고 generative AI를 풀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도 쓸 수 있겠죠. artificial intelligence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앞뒤에 괄호를 붙여주시면 이 키워드를 나열한 게 그룹화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윤리라는 키워드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hic 또는 ethical이라는 키워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ethical issue라는 키워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검색을 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5월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열해 주신 다음에 앞뒤에 가로를 입력해서 키워드를 그룹화해 주시고 이 키워드와 그리고 이 키워드가 교집합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AND를 선택한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우리가 Generative AI and Ethics만 검색했을 때는 1111건에서 지금 5월 연산자로 동의어 유효까지 함께 추가를 하였더니 2223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동의어 유효를 사용한 AI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된 자료까지 조금 더 넓히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낮 연산자는 AND와 같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검색어는 포함하되 다른 하나의 검색어는 제외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낮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실제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딥러닝 관련된 자료는 제외하고 싶다. 그럴 경우 다음 검색창에 not deep learning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방금 우리가 이 부분만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 2100건 정도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한 1320건의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낮 연산자는 특정 대상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 키워드를 제외한 검색 결과를 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세 검색에서 이렇게 검색창을 나열해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 괄호하고 또 and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냥 새로운 검색에서 and or나 불리한 연산조 조합이 조금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AI or 이렇게 나열하시고 괄호로 묶으신 다음에 and 또 다른 키워드 경우에 따라 not이나 또는 or 또 경우 다른 키워드 이런 식으로 실제 기본 검색창에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 검색에서는 여러 개의 검색창을 엔드월나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된 키워드가 제목에만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특정 저자를 찾고 있다. 또는 제목 또는 초록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검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필드를 제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싶다면 상세 검색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된 자료를 탐색을 해 보았고요. 잠시만요.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검색했던 기록을 다시 불러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성형 AI와 윤리, 근데 딥러닝을 제외한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서 여러분들 원문은 아래 하단에 나타나시는 버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PDF만 제공을 하거나 또는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 논문을 몇 건의 논문들이 인용을 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우측 패널에서 10건 인용한 논문 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용됨과 추천 컨텐츠는 기관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기관도 있고 사용을 하지 않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AI가 2개에서 5개 정도로 결과를 요약해주는 기능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연어 검색은 검색창 우측 하단에 있는 해당 토글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를 해주신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문장 또는 질문 형태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된 자료를 직접 키워드를 나열해서 검색을 수행하였지만 재현어 검색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활성화되어 있는 토글을 활성화를 해주신 다음에 생성형 AI와 윤리 관련된 자료를 찾아줘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쿼리를 만들어 주었고요. 고치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쿼리를 만들어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열했던 키워드와 비슷하게 Generative AI 5월 연산자 그리고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에 추가적으로 5월에 라지 랭귀지 모델 LLMs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and, ethics, moral, ethical issues 또는 moral responsibility와 같은 키워드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키워드도 함께 제공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해 주실 사항이 한국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와 영어 키워드를 모두 검색 쿼리로 만들어 주고요. 영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영어 쿼리만 만들어 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수행하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검색 결과를 필터링 하시면서 원하시는 검색 결과를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은 경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옵션에서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을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PDF만 또는 경우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색인 검색 결과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된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수백 개, 수천 개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을 때 실제 원문을 읽기 전에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며 불완전한 초록을 대체하거나 실제 원문 풀텍스트를 참조해서 할루시네이션, 환각 형상을 최소화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몇 건의 논문이 인용을 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부분을 활성화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발 검색 결과 우측에 보이시면 도구가 나타나며 해당 아이콘을 통해 북마크 인용 프로젝트 공유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사항은 개인화 옵션인 북마크와 프로젝트는 지금 보이시는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며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프로젝트나 북마크의 항목을 저장하시면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을 되지 않으며 저장하신 내용도 리셋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정은 무료로 생성이 가능하며 계정 생성을 하시면 마이 페이지 개인화된 기능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